안녕하세요. 닥터윤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루 환자 복부찜질 뭘로 하시나요? 컨디션이 별로라 피 수치도 안 좋고 자꾸 설사를 합니다. 타이레놀로 열을 조절하고 있는데 배는 따뜻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간이랑 복막 전이가 있으신 분이고 배가 좀 나왔고 장루는 배꼽 위에 냈습니다. 뜸을 떠보려고 하니 화상 입으면 큰일 난다고 해서 못 뜨겠습니다. 어떤 제품 쓰시는지 공유해주세요. 거동이 괜찮으시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증 특례 적용 받으시면은 하루에 700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전자레인지에 돌려 쓰는 찜질팩 잘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분들이 컨디션 떨어지면서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요. 그래서 고주파로 온열 안치료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뜸을 많이 뜨기도 하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것들이. 적당한 부위에 고주파 치료를 받으시면 몸이 확확 데펴져서 그게 가장 빠르니까 추천을 많이 드리기는 하는데 뜸도 나쁘진 않아요. 뜸이 주가 되더라도 다른 보조적인 몸을 데필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 해주실 수 있는 건 그냥 제일 무난한 거는 핫팩 같은 거, 찜질팩 이런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 쓰실 때 저온 화상 그런 것만 조심하셔서 쓰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좀 민망하지만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자궁암 3기 판정을 받았고 수술까지는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수술 전에 관계를 가지면 병세가 악화되거나 그럴까요? 병 때문에 많이 우울해하는데 위로 겸 걱정을 잊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해봅니다. 분명 진료 때 1년간 부부관계 금지라고 하셨습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가 독해서 혹시 모를 임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흘려들었습니다.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아내분의 걱정이 누그러지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내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치료 잘 받으시고 완치되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민망한 일이 아니니 담당 교수님께 물어보세요. 조심스럽지만 반대예요. 저도 반대입니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자궁암 3기 정도시면은 작지는 않을 거고 여러 다양한 상황이 어떻게 얽혀 있냐에 따라서 관계 시 갖는 부작용의 범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이득도 많이 다를 수 있고요. 정서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불안감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오히려 단점만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질문이지만 꽤 많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포트 삽입 많이 아플까요? 내일 케모포트 시술하는데요. 깊숙이 집어넣는다고 들었는데 걱정이 앞서네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마취 주사 놓을 때만 좀 따끔하고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이틀 옥신하고 끝났고요. 엄청 아프고 시술한 지 일주일이 넘어도 통증으로 힘들어요. 하는 것이 훨씬 편해서 아픈 거에 비해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피부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 케모포트 있는데 주변을 빡빡 닦을 수도 없고 어렵긴 하죠. 밴드를 안 붙여놓을 수도 없고. 케모포트 하신 분들이 엄청 아픈 시술이었다면 저한테 와서 그거 할 때 너무 힘들었다, 많이 아팠다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기억에 남을 정도로의 아픈 시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다른 시술들에 비해서 많이 아픈 편은 아니에요. 직장암으로 수술한 지 열흘 됐는데 골반에 전이 됐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글이네요. 직장암 뼈전이 되신 분인데 처음에는 방사선 치료로 통증이 나았는데 개복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똑같이 뼈전이로 방사선 치료고 항암했는데 지금은 좋아져서 치료 그냥 지켜보는 관찰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불안하지만 열심히 관리하면서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해주는 암 치료가 수술, 항암, 방사선입니다. 이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뼈전이 되신 분들은 통증이 심해요. 방사선이든 다른 방식의 치료가 잘 들어서 치료가 잘 돼가면은 통증도 다시 사라지고 회복이 잘 돼요. 잘 치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항암할 때 힘들지 않은 거는 항암을 약하게 하는 걸까요? 혹시 항암 치료 받으면서 힘들지 않았던 분 계실까요? 항암하면서 힘들지 않으면 항암 치료가 약하게 되고 항암이 잘 안 받고 안 들어서 그런 걸까요? 부작용과 치료 효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부작용이 없으면 그냥 복 받은 겁니다. 부작용이 조용히 지나가는 분도 있으니 심려마시고 항암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1회차부터 힘든 분도 힘들고 위급한 상황이 와서 중단하는 분도 계시고 12번을 일하면서 마치는 분도 있고 처음엔 없다가 차츰 생기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많이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12차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약해서 약발도 약한가 했는데 결과 나쁘지 않고 부작용은 없고 그렇다고 하시네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해서 효과가 더 커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이라도 부작용은 다 있긴 한데 감기 몸살 수준이나 그것보다 조금 더 가벼운 수준에서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항암 한 번 후에 중환자실
약까지 들어가서 푸기고 그런 경우까지도 있고요. 얼마나 약을 세게 받아들이느냐 내지는 특정 부작용에 대해서 몸이 많이 취약하느냐 이런 게 관련돼 있는 게 많아서 부작용 정도나 이런 거는 예측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부작용 따라서 효과가 따라다니지도 않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부작용 없이 효과 세면 그냥 좋은 거고요. 거꾸로 부작용이 많은데 효과가 적은 경우도 존재하고요. 물론 뭐 암종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가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같은 암에도 여러 가지를 고를 수 있다면 그 중에 나한테 잘 맞는 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 비슷비슷한 의학적 통계에 맞는 결과를 가져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시지만 뭐 먹고 이렇게 두드러기나 뭐 알레르기 나는 것처럼 그냥 내가 그게 안 맞는 거고 그게 잘 맞는 거고 그냥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항암 치료를 정량으로 잘 받고 했는데 아무렇지 않고 힘들지 않다면 그냥 좋은 겁니다.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재미난 글들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